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요즘 기온이 굉장히 높지요. 35도 전후의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밤 기온도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 기간입니다. 식물을 관리할 때 선인장의 경우 이 열대야 기간을 잘 지내야 1년을 또 건강하게 날 수 있어요. 우선은 기온이 어떻게 되나 볼게요. 지금 여기는 옥상이고요. 차광막이 이렇게 온실 뿐만이 아니라 온실 외부까지 이렇게 치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광막이 치워지지 않은 곳의 온도는 몇 도인지 보겠습니다. 지금 39.6도고요. 습도는 34%입니다. 습도는 그렇게 높지 않고 건조합니다. 하늘은 좀 구름은 좀 있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고 비는 올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차광막이 이 온실에만 치워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옥상 전체를 지금 덮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덮어서 아까는 차광막 밖의 온도고요. 지금 차광막 안의 온도는 36도고요. 아무래도 차광막 때문에 바람이 덜 지나가서 습도는 아까보다 살짝 높지요. 그러면 온실 안을 들어가 볼게요. 지금 온실이 완전히 아직도 정리는 안 되었고요. 지금 온실 안도 지금 36도입니다. 습도는 지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무래도 공기순환이 덜 돼서 이 온실이 습도는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온습도계를 좀 놓을 걸 그랬나 봐요. 그래서 습도의 순서는 아까 차광막 밖이 가장 습도가 낮고요. 그 다음에 차광막 안, 그 다음에 차광막 안에 이 온실 안이 습도가 가장 높을 겁니다. 그리고 온도는 지금 여기는 온실이고요. 지금 이 온실 밖의 온도는 차이가 별로 없네요. 지금 여기 보면 아직 이쪽 벽은 비닐을 씌우지 않았어요. 전체를 그냥 여름이라 뚫어놨고요. 여름 지나면서 비닐을 씌울 계획입니다. 약간씩 들이치는 비 정도는 맞추게 그냥 놓아둘 거고요. 지금 여기는 창문은 아직 만들지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벗겨놓고 있고요. 비 올 때는 살짝 덮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뒤쪽도 이렇게 넓게 뚫려져 있습니다. 이 아래쪽은 지금 창고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뒤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게 구멍을 뚫어 놓았고요. 아래쪽에도 이렇게 공기가 통하게 다 뚫어 놓았습니다. 지금 완전히 공사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수리하는 중이라 임시로 이렇게 구해 놓았고요. 모두 이렇게 아래쪽은 뚫려 있습니다. 여름에 온실을 만든 것이라 여기는 아예 이렇게 문조차 없이 전체가 그냥 뚫려 있습니다. 비 약간 들여쳐도 되는 아이들을 이 외곽으로 놓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재배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전체 통풍이 잘 돼서 이 온실 안과 이 밖의 온도 차이는 지금 없고요. 온도는 같지요. 36도로요. 아마 옥상이 아니고 1층의 땅에서 재배한다면 땅이 지열을 좀 흡수하는 것도 있거든요. 옥상은 지열을 반사시키잖아요. 그래서 더 덥고요. 조금 온도가 낮아서 재배하기는 조금 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위쪽에 배치를 좀 다시 했는데요. 이 위쪽에 원래 파키포디움 유묘가 있었는데요. 제가 식물을 자꾸 옮기는 게 힘들어서 작년에 오는 비를 다 맞췄더니 파키포디움들이 많이 못 자랐어요. 그래서 장마 동안은 맨 위에다가 올려놓았고요. 지금 파키포디움들은 어디 있나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밖에 나와 있습니다. 파키포디움 유묘들은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 나와 있고요. 장마 기간이라 아까 창문도 닫혀 있었고요. 그래서 좀 밀폐가 되어 있는 상태라 장마 기간에 물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파키포디움들은 많이 수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을 거의 안 주고 겉흙만 축여주다 보니까 이렇게 통통한 아이가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많이 수축된 아이도 있거든요.
많이 수축됐죠. 완전 찌그러졌죠. 굉장히 크게 이렇게 통통했던 애인데 많이 수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파키포디움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이렇게 수축되었어도 물을 한 번만 주면 다시 팽팽하게 자라나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노지에서 오는 비 다 맞추면서 재배할 거고요. 지금 요 자리에 있는 여기까지 있는 아이들은 지금 저 온실한 꼭대기에서 거의 단수하다시피 해서 놓았던 아이들이고요.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은 그냥 밖에 한번 내놓아 봤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은 살이 포동포동 오른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쪽은 살이 포동포동 올랐고 이 뒤쪽은 마찬가지로 온실 안에 있었던 아이들이고요. 그래서 안본젠새도 거의 연필처럼 가늘해졌죠. 그래서 다음에 비 온 다음에 변화하는 모습 또 이 아이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통통해지는지. 아마 통통하면 몸통의 한 2배 정도까지 부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풀게 놓아둘 거고요. 지난주까지는 여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지난주까지는 차각막이 씌워져 있지 않았거든요. 이쪽은요. 이 온실 위에만 짧은 차각막이 씌워져 있었는데요. 지금은 저 전체 온실 저 바깥에 이렇게 해서 이 온실까지 그 다음에 이쪽까지 해서 온실 전체를 지금 이렇게 차각막이 감싸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도 지금 차각막이 되어 있어서 이 어린애들을 지금 다 내보낸 거고요. 그래서 차각막이 안 돼 있어서 살짝 이렇게 잎이 노랗게 된 아이들도 있는데요. 금방 회복을 하고요. 이렇게 일광 때문에 노랗게 된 거는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지금 아데니움들도 다시 꽃봉오리를 가득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에키놉시스 유묘들은 오는 비 다 맞추면서 재배했는데 죽은 아이는 하나도 없고요. 여기 있는 아이가 하나가 좀 이상이 있었고요. 지금 요즘 목기린 많이 재배하시는데 목기린은 차강된 상태에서 오는 비 다 웬만큼 맞춰도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좀 배치가 좀 달라졌죠. 그래서 위쪽에 선인장들이 놓여 있고요. 아프리카 식물들도 이제는 들이치는 비는 어쩌다 한 번씩은 맞아도 돼서 이렇게 바깥에 나와 있고요. 지금 모두 아직 베란다 아이들 아직 안 나왔는데요. 식물들이 조금 더 나올 예정이고요. 이렇게 안에서 장마기간에 비를 안 맞춰서 좀 시들은 아이들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여기 창을 뚫어놨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들이치는 비는 좀 맞추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선인장이 놓여 있었는데 열대야 기간에는 선인장 비 맞추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다 옮겨 놓았고요. 당분간 비가 좀 소강 상태라 아프리카 식물들은 어쩌다 오는 비는 맞춰도 돼서 그냥 여기다 비 들이치게 해서 비 맞추려고 놓았고요. 연달아 오는 비는 이 창을 닫을 거라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장소를 좀 이동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노지에서 재배한다면 지금부터 8월 한 21일까지는 비를 맞추지 않는 것이 좋아요. 물론 비를 맞춘다고 해서 모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10개 중에 한두 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비를 맞추지 말고요. 아프리카 식물도 마찬가지로 너무 자주 비를 맞추는 것은 좋지 않아요. 저는 이 아이들 많이 굶겼거든요. 장마 기간에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수축된 아이도 있거든요. 그래서 들이치는 비 정도는 맞춰도 괜찮아서 그냥 놓아둘 예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좀 시들었죠. 그래서 비를 맞출 때 어떤 때는 이상이 있고 어떤 때는 이상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물을 충분히 먹였는데 또 비를 맞출 경우 이상이 생겨요. 저처럼 이렇게 장마 기간에 좀 단수를 시켰다가 8월에 한두 번 오는 비 정도는 맞춰서 수분 공급을 해주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선인장은 비를 좀 맞추지 않는 것이 좋겠죠. 지금 온도가 36도 정도 되잖아요, 여기가. 네, 그렇다 그래서 어린애들은 너무 굶길 필요는 없고요. 아까 이 안에 들어있을 때는 제가 굶긴 이유는 이 장마 기간이라 여기 있는 창을 다 닫았어요. 그러니까 온도도 높은데 습도까지 높게 되면
이 식물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단수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밖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장맛비를 중간중간 맞췄어요. 중간에 들여놓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도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아이들 다 그렇게 재배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이 아이들은 모두 단수를 했는데요. 당분간 비 소식이 좀 없더라고요. 그랬을 경우는 이렇게 온도가 높아도 살짝 뿌려주는 물은 주어도 되고요. 온실이 아니라면 실내에서도 살짝 이렇게 뿌려주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뿌려주는 건 괜찮은데요. 외부에서 재배한다면 조금 더 이렇게 더 둘러줘도 되고요. 물을 줄 때는 여름에는 낮보다는 저녁에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 기온이 좀 내려갈 때쯤 해서 주는 것이 좋아요. 오전에 줘도 낮 동안 기온이 금방 오르기 때문에 여름에는 이렇게 살짝 뿌려주는 것이 식물에게 무리가 가지 않고요. 건강하게 재배할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수축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수축되었다고 물을 한 번에 주기보다 이렇게 살짝 뿌려주면서 재배하다가 저는 8월에 오는 비를 맞추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린 유묘들은 8월에 비 흠뻑 맞아도 건강하게 잘 자라요. 그 대신 연속해서 오는 비를 맞추면 웃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웃자란 아이들이 많은 이유는 제가 이게 몸이 힘들다 보니까 모두 옮겨주지 못해서 작년, 재작년 두 해 동안 오는 비를 거의 다 맞추었어요. 장마 기간에도 중간에 한 번만 피해줬고 거의 맞추면서 재배했습니다. 물론 성분은 장마 기간에 비를 많이 맞추면 무너지니까 조심해야 하시고요. 단수 중이라 개아이는 이렇게 잎이 말렸죠. 그래도 물 주면 금방금방 살아나는 게 개아이고요. 굉장히 뚱뚱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뚱뚱해요. 영상에는 좀 작게 보이는데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아데니움들은 대부분 다 장맛비 그대로 한 번도 안 피해주고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은 주지 않을 거고요. 이런 어린 유묘들은 살짝 이렇게 뿌려주는 정도로 물을 줘야 됩니다. 물론 실내에서 재배한다면 지금 이게 한 3, 4cm 되거든요. 이렇게 3, 4cm 되면 단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람이 자연바람과 선풍기나 이런 인위적인 바람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자연바람이 있어서 이렇게 살짝 뿌려주는 정도까지는 괜찮고요. 이렇게 거리 화분도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지금 식물이 모두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비 맞추면서 재배해서 지금 물은 주지 않고요. 지금 여기 보면 꽃봉오리도 생기기 시작하네요. 이건 멕시코 소철인데 일반 가정집에서도 많이 재배하는 그런 종류인데요. 소철 종류인데 이파리가 안 나서 죽었나 했는데 이제야 이렇게 새로운 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잎이 나오지 않는다고 물을 계속 주지 말고 한번 흠뻑 주고 그 다음에 완전히 말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른 봄에 깨울 때는 처음부터 흠뻑 주지 말고요. 외부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식물들에 대한 영상도 곧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